타인으로부터 예금 통장 대여나 예금 인출 심부름을 제안받게 되는 경우 내 통장 줄 테니까 이걸로 돈 좀 뽑아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대개 타인 명의의 예금 계좌를 사용해서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아 돈을 가로채는데 타인 명의 예금 계좌를 사용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뭔지는 자세히 나오겠지만 요거 있죠. 이거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주겠지.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A, 피해자를 B, B가 입금하는 계좌의 명의인을 C라고 가정할 때 첫 번째 방법은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렇게 간단하게 열거해 주고 있네. 그냥 확인만 하면 됩니다. 남의 계좌 쓰는 방법 첫 번째. A가 C 몰래 C 명의의 예금 계좌를 개설해서 사용하는 것. 이건 A 완전 범죄자인데. 두 번째는 C가 개설한 예금 계좌를 A가 빌려서 사용하는 예금 계좌 대여다. 너 통장 하나만 만들어 줄래? 내 쓸 데가 있거든. 상황. 다음, C가 자신의 예금 통장과 도장을 A에게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예금 계좌 대여로 인정된다. 이거는 그냥 자세히 몰라도 범죄에 연루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세 번째 방법은 C가 A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예금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해 A에게 주는 것이다. 어이 C, B가 네 통장에 돈을 넣었거든. 근데 거기 그 돈 내 거잖아. 그러니까 뽑아서 나 좀 갖다 줄래? 라고 하는 경우. 이들 중 첫 번째 경우에는 C가 처벌될 가능성은 없지만 A가 몰래 만든 거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C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려면 반드시 그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처벌 대상이 된다. 구성 요건이라 범죄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미리 정해둔 것을 뜻한다. 법률에 요거 하면은 징역 10년이라고 써 있고 요거 행위를 해야 처벌할 수가 있어. 근데 이 법전을 아무리 뒤져봐도 내가 한 행위를 처벌한다라는 규정이 없으면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처벌 대상 행위는 법률로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하며 이것을 죄형 법정주의라고 한다. 죄를 처벌하기 위해선 법전에 그것이 죄다라고 쓰여져 있어야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를 속여서 돈을 가로채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 요소에 해당이 돼. 형법에 써 있어. 남을 속여서 돈을 가로채면 죄다. 그러나 예금 계좌의 대여나 개설과 관련된 구성 요건은 형법이 아니라 금융실명제법에 규정되어 있다. 희진이 조금만 힘내. 금융실명제에 의하면 타인 명의로 예금을 개설해서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 구성 요건이다. 남의 이름으로 계좌 개설해서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쓰면 범죄다 라고 금융실명제법에는 그렇게 써 있어. 금융실명제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예금 계좌의 명의인과 실제로 그 예금 계좌를 사용해서 거래하는 사람을 일치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A가 만들고 C가 사용하면 금융거래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법 상으로는 범죄야. 같은 맥락에서 예금 계좌의 대여, 즉
A가 개설한 예금 계좌를 B에게 빌려줘서 A가 사용하게 되면 구성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든 걸 제가 쓰면 그거 범죄야. 자체가. 목적이 뭐든 상관이 없어. 이와 달리 예금 계좌의 명의인이 타인의 부탁을 받고 스스로 거래하는 것은 금융실명제에 규정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내가 내 통장 들고 거기에 들어온 누군가의 돈을 빼서 갖다 주는 건 금융실명제 상으로는 범죄는 아니야. 왜? 내가 내 통장 쓴 거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행위가 타인의 범죄 행위에 가담한 거라면 범죄가 될 수가 있다. 형법상 범죄가 되겠지. 형법에는 타인에게 범죄를 행위하라고 부추긴 교사범이나 단어들, 타인의 범죄 행위를 도와준 방조범은 방조범, 처벌 대상에 대한 규정이 조문 있기 때문이다. 이때 교사범과 방조범을 통틀어서 공범이라고 하고 교사범이 부추긴 범죄나 방조범이 도와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정범이라고 한다. 사기꾼은 정범, 사기꾼 도와주면 공범, 사기꾼은 정범, 사기꾼한테 사기나 칠까라고 생각하는데 괜찮은데 한번 해봐 라고 하면은 교사범, 공범. 범죄 구성 요건에는 여러 사람이 가담하여 행위해야 성립하는 것도 있다. 이러한 범죄 유형을 필요적 공범이라고 부르고 필요적 공범은 옆에다가 그냥 이렇게 씁시다. 2명. 그렇게 되면 그들 모두 정범이야. 예컨대 예금 계좌 대여 범죄는 빌려주는 사람, 빌리는 사람 2명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네는 필요적 공범이고 필요적 공범은 정범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남한테 계좌 빌려주면 쟤 있지. 그거 쓴 애랑 똑같이 처벌받는다고. 둘 다 정범이니까. 빌려준 거나 빌린 거나 둘 다 똑같아. 처벌이. 네 번째, 공범 중에는 교사범은 또 나오네. 범죄가 발생하도록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이미 범죄 행위를 결심한 정범을 도와준 방조범보다 더 나쁘다. 그러니까 처벌을 받으면 너 교사범이야, 방조범이야? 교사범이요. 3년. 너는 방조범이요. 1년. 따라서 교사범은 정범과 같은 처벌을 받아. 방조범은 정범보다 가벼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정범의 범죄 실행이라는 요건 이외에 방조 행위와 방조의 고의라는 요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조금 자세하게 방조범 얘기해주고 있네. 방조범, 너 방조범이다 라고 이야기하려면 첫 번째, 정범이 범죄 행위를 하기 쉽게 해주는 행위. 사기치려고 하고 있는데 걔한테 내가 대포폰 끊어다가 갖다 줘. 대포차 하나 사다가 걔한테 갖다 줘. 이런 거야. 범행 도구를 제공하는 물질적 방조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얘기 나온다. 범죄를 결심한 범죄인을 격려하는 정신적 방조도 여기에 해당한다. 나 요즘 너무 살기 힘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사기를 칠까 하는데 그래 내 친구 힘들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 내가 돈으로 도와줄 순 없지만 화이팅. 맨날 전화해가지고 당신이 성공하는 방법 이런 문자 보내주고 화이팅 힘내라고 하고 있어. 그것도 해당돼. 다음 두 번째 요건인 방조의 고의는 두 가지 고의로 구성이 된다. 첫 번째, 우선
정범이 저지르려고 하는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한 고의의 정범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방조범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가 정범을 돕는 행위라는 것에 대한 고의도 인정해야 한다. 요 멘트 이해했을까요? 정범이 저지르고자 하는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한 고의적 정범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내가 고의로 쟤를 도와주고 싶어. 이렇게. 나 쟤 범죄 저지르는데 도와주고 싶어. 방조범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가 정범의 범죄 행위를 돕는 행위라는 것에 대한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내가 쟤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진 않지만 얘를 사기치려고 하는데 내가 얘를 도와주면 얘가 당할 것 같아. 알면은 이거야. 이렇게. 근데 내가 얘를 도와주면 누군가를 피해보고 있는데 그거를 알고 있으면 두 번째 거야. 첫 번째는 얘를 통해서 쟤 엿먹이려고 하는 거야. 다음, 내가 쟤를 엿먹이고 싶지는 않지만 그냥 도와줘. 그거는 두 번째 거야. 조금 달라. 엿먹이기 위해서 도와주냐, 엿먹이고 싶지는 않지만 도와주냐, 요 차이가 있다고. 형법에서 고의란 자신의 범죄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고 그 범죄 행위의 결과를 의도했음을 뜻한다. 고의를 구성하는 의도에도 적극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실현하고자 하는 확정적 고의뿐만이 아니라 그런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알고 용인한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 이렇게 해요.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는 의도를 바탕으로 한 행위, 그게 고의야. 방조범의 구성 요건 중 방조의 고의는 대부분은 미필적 고의래. 정범에 대한 고의도 미필적 고의만 있으면 인정이 되고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해도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마지막 문단은 훨씬 쉬워. 5번 문제 넘어갈게요. 3번 문제. A로부터 동호회 회비 관리를 위해 필요하니까 예금 통장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B는 A의 말을 믿고 자신의 명의로 예금 계좌를 개설한 후 A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예금 통장과 도장을 넘겨주었다. 이미 A가 이 통장 쓰는 순간 예금 통장 대여 범죄에 해당돼. 구성 요건에 해당돼. B가 A에게 자신의 B의 통장을 넘겨줬어. 예금 계좌 대여야 이거. A는 C에게 E로부터 받아야 할 외상 대금이 있다고 거절하고 이 돈을 C 명의의 예금 계좌로 계좌 이체를 받은 후 인출해서 가져다 주면 100만 원당 5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한편 C는 C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C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그거 뽑아다가 나 갖다 줄래? 그러면 수수료 5%씩 떼줄게. 그러면 C는 자기 통장을 가지고 자기가 거래한 거지. C는 금융실명제에는 걸리지 않아. 다음, C는 자신의 친구 D에게도 A의 제안을 전달했고 D도 이를 수락했는데 D도 자신의 D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받아서 A한테 건네줬어. 그리고 수수료를 받았지.
C와 D는 모두 E와 거래가 어디가 있어? E와 거래가 있었으므로 E가 A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고 자신들이 이러한 A의 사기 범죄를 돕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으나 이 돈은 E한테서 오는 거구나. A, B, C, D E한테서 오는 거구나. E가 피해를 입어도 어쩔 수 없다고 용인했다. 그러면 C와 D는 E를 엿먹이기 위해서 A한테 돈 갖다 준 거야? 그거는 아니야. 그러면 C와 D는 둘 다 뭐야? 금융실명제에 걸리지는 않아. 하지만 어쨌든 알고는 있었어. 이거 사기인데 미필적 고의지. C와 D는 미필적 고의야. 미필적 고의에 의하면 방조범이죠. 그러면 D는 또 할 말이 있어. 나 A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니야. 마지막 줄에 뭐라 그랬어? A의 신상을 몰라도 D도 방조범 돼. 이렇게. A는 피해자 E를 속여서 돈을 받으면서 B, C, D 각각의 명의로 된 예금 계좌로 송금을 받았지. A는 B의 명의인 예금 계좌를 스스로 인출을 했고 금융실명제에 걸려 C와 D는 E가 자신에게 송금한 돈을 각각 인출해서 A에게 가져다 주었어. C와 D는 금융실명제엔 걸리지 않지만 방조범이야.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조야. A가 E로부터 돈을 받는 행위의 사기죄의 구성 요건. 일단 A는 사기죄로 철컹철컹. 1번. A는 B의 예금 계좌 대여 범죄에 대한 교사범이 아니다. 그치, 교사범 아니야. 이거 내가 빌려주고 쟤가 빌린 거지. 그러려면 둘이 같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쟤랑 나랑 똑같아. 그러니까 A와 B는 뭐야? 필요적 공범이야. 필요적 공범이니까 둘 다 정범이야. 둘 다 정범이야. 교사범 아니야. 1번 맞아. 2번 B는 자신이 A의 사기죄 범죄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 사기죄에 대한 방조범은 아니야. 그렇지. 금융실명제에 의한 정범은 맞지만 사기죄에 대한 방조범은 아니야. C는 A의 사기죄 범행으로 E가 피해자가 되는 결과를 의도하지 않았으므로 하지만 미필적 고의가 있지 확정적 고의는 없어도 A가 저지른 사기죄에 대한 방조범이 아니다? 아니요. 방조범 맞지. 미필적 고의로 인정이 되면 그거 방조범이니까.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써도 되겠는데 미필적 고의는 방조로 인정되니까 3번 틀린 얘기지. D는 A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사기죄의 공범이다. 맞지. C와 D는 금융실명제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선 정범이 아니야. 금융실명제는 네 통장 너만 써란데 내 통장 내가 썼잖아. 그러니까 이거에는 안 걸려. 맞는 얘기지. 그래서 틀린 건 3번 됐을까요? 나머지 1, 2, 4 세 문제 하는데 3분 드릴 거예요. 시작. 입니다. 죄형 법정주의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어떤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려면 반드시 구성 요건에 해당돼야 되고 그것을 죄형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 처벌하려면 공범이든 방조범이든 정범이든 상관없어. 무조건 죄형 법정주의에 근거해야 돼. 1번 오케이. 2번 필요적 공범이란 단어 뜻 나왔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정범뿐만이 아니라 방조범이 있어야 성립하는 거다. 여기 봅시다. 필요적 정범은 모두 그 범죄의 정범이다. 필요적 공범에는 방조범, 교사범이 없어. 둘 다 정범이야. 그러니까 2번 틀려. 3번 정범이 범죄를 저지르기로 결심한 상태에서 내 친구 사기죄 화이팅 격려하면 방조범이다. 범죄 결심한 범죄인을 격려하는 정신적 방조도 여기 방조 행위에 해당된다. 방조 행위에 해당하면 방조범이지. 3번 오케이. 4번 동일한 정범에 대한 교사범과 방조범이 모두 있다. 교사범이 방조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 교사범은 정범과 같은 처벌, 방조범은 정범보다 가벼운 처벌. 4번 오케이. 5번 교사범은 정범의 범죄 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고 교사범 타인에게 범죄를 행위하라고 부추겼다. 교사범 원인을 제공했다. 방조범은 범죄의 실행을 도와준 사람이다. 타인의 범죄 행위를 도와주면 방조범. 4번, 5번 오케이.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 다음 2번 볼게요. 같이 보고 갑시다. 기억 뭐라고 나와 있어? 예금 계좌의 명의인이 타인의 부탁을 받고 금융거래하는 것은 내 통장 내가 거래하는 것은 금융실명제의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실명제법에 의한 범죄 구성은 남의 통장을 내가 쓰는 거지. 근데 내 통장 내가 쓰는 건 괜찮아. 왜? 금융실명제법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정답은 몇 번? 5번. 예금 계좌 명의인이 내가 스스로 금융거래하는 것은 내 통장 쓰는 건 금융실명제법 목적 달성 방해가 아니니까 금융실명제 목적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 위로 올라가서 1번은 요 정도 체크하면 되겠죠? 필요적 공범은 둘 다 정범 요렇게 체크해 놓고 두 번째, 세 번째 3, 4, 4, 4 3, 4, 4, 4 확인해 놓고 맞아 이게 노란색이었지 요렇게 체크해 놓고 나중에 오답 정리하는 거지. 뒤로 넘어와서 어휘 문제예요. 4번 뭐라고 되어 있냐? 그치다야 그치다. 미필적 고의에 그치다. 어디에 그치다. 어디에 없어. 어디에 그치다. 어디에 그치다. 예감으로 그치다. 불꽃놀이가 그치다. 어디에 그치다. 이것만 봐도 정답 4번이야. 이렇게.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한 번만 더 얘기해 볼게요. 문맥상 뭐뭐의 의미 물어보면은 무조건 뭐 물어본다라 그랬어? 동사 물어본다라 그랬어. 그 동사에 밑줄 그어 놓고 이 동사가 그 문맥에 쓰이기 위해 앞에 꼭 필요로 하는 목적어, 꼭 필요로 하는 부사어가 있다면 체크. 그 다음에 얘는 부사어가 필요했었던 거네. 그러면 전부 다 부사어에다가 동그라미. 얘는 때마침 부사어가 필요한 게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일단 답은 4번. 그 다음 만약에 또 누가 있다 라고 하면 요거랑 고의에 얘랑 같은 범주에 넣을 수 있는 애 찾으면 된다. 그렇게 감으로 찾아야지. 어떻게 할 거야? 물론 답지에 보면 미필적 고의에 그치다 라고 해놓으면 진전 없이 어떤 상태에 머물다 이렇게 단어 뜻이 나와 있고 그 단어 뜻으로 쓰인 건 4번. 이 문제는 또 때마침 1, 2, 3, 5번은 전부 다 같은 뜻으로서 뭐 계속 되던 일이 멈추다, 끝나다 요 정도의 뜻으로 쓰여져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일단 정치.